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원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영상에서는 어떠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원자량, 분자량 여기까지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특히 원자량과 분자량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원자의 상대적 질량, 우리가 그 상대적인 조건은 탄소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때 상대적인 질량을 나타내지만 반드시 그 질량을 나타낼 때에는 기본적인 조건은 무차원 조건으로서 표현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차원으로 표현하는 것들은 아보가드로 수에 따른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우리가 하나의 집단을 이룰 때 그 최소한의 집단 규모를 이루었을 때의 질량을 표현할 때야 g이라는 차원을 붙일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이때 그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는 아보가드로 수가 하나의 가장 최소의 단위를 이루게 되는 그 한 집단을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바로 그것이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게 될 바로 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1몰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나 분자가 한 개가 아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는 아보가드로 수만큼 존재를 할 때 그 하나의 최소의 집단, 규격을 우리는 1몰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럼으로써 이 1몰로 표현될 수 있는 원자나 분자들은 모두 다 g이라는 차원을 붙일 수가 있게 됩니다. 어렵지가 않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번엔 마지막으로 화학적으로 알아둬야 될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당량이 되겠습니다. 우리 영어로 따지게 되면 equivalence라고 해서 줄여서 앞에 E와 Q를 따로 떼와서 표현하기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당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 나와 있듯이 분자량을 가수로 나눈 값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또는 당량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느냐? 원자량을 원자가로 나눈 값이라고도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원자량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소를 한번 갖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소는 외워야 될 원자량을 얘기를 해드렸어요. 16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때 산소 같은 경우에는 16족의 원소로서 기본적으로 이 16족의 원소들은 우리가 원자가를 2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때 원자가 2로 나눠주게 되면 그 수치는 8이 되겠죠. 그리고 이 뒤에다가 차원에 해당하는 이큐밸런스를 붙임으로써 산소의 당량은 8당량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당량이라는 건 과연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일반적으로 당량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나 수소와 치환 반응을 할 수 있는 물질의 우리가 조건을 당량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즉,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원자나 분자 중 산소나 수소와 우리가 치환할 수 없는, 즉 반응할 수 없는 물질들은 당량으로 표현하기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이러한 당량이라는 것은 모든 분자, 모든 원자, 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반드시 산소나 수소와 치환, 산화 반응 등을 할 수 있는 물질에만 우리가 그 반응 값을 쓰게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화학적인 요소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밑으로 내려가시게 된다면 화학과는 조금 달라 보일 수는 있지만 수학과 관련된 기초 단위를 한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 단위. 자, 단위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떠한 수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만약 100이라는 숫자를 주었어요. 자, 이때 100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은 다를 겁니다. 100이라는 숫자 뒤에 킬로라는 걸 붙이게 된다면 100kg 무겁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100cm다 라고 한다면 길이가 100cm다. 또는 우리가 100만 원이다. 돈이 100만 원이 있구나. 똑같은 100이라는 숫자지만 뒤에 어떠한 어떠한 단위를 붙이는지에 따라서 그 숫자가 갖게 되는 개념은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즉 단위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떠한 수치에 특정한 조건을 부여해 주기 위한 우리가 해당되는 것들을 단위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역시나 환경에서도 사용하는 단위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단위가 바로 화면에 나오게 되는 길이라는 단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자, 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요? 영어로 따지게 되면 length, 즉 얼마만큼 하나의 선이 일직선으로서 이어지고 있느냐, 이것을 표현하는 것을 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뭐 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된다면 우리나라 말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이 길이라는 것을 수치에 조건을 부여하기 위한 단위로서 이야기를 할 때는 차원이라는 것으로 표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원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떠한 특정한 단위를 나타내는 부호와도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길이라는 것을 length로 표현했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그 대문자 앞에 하나를 떼오게 된다면 이 길이의 차원을 대문자 L이라고 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길이는 무궁무진하게 사용하는 조건들이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의 고도를 feet, 날아가는 거리 mile, 또는 마라톤 경주 킬로미터, 허리둘레 인치, 자한눈금 센치,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가 될까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 허리둘레 인치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인치라는 것은 우리가 뭐 흔히 바지를 살 때 뭐 30인치, 28인치, 26인치, 32인치 이야기를 하지만 이 인치가 그럼 30인치면 30cm다? 전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1인치가 2.54cm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흔히 느낄 수 있는 단위인 센티미터로서 바꿔 표현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근데 만약 내가 1인치가 2.54cm라는 거를 모른다라면 너 허리둘레 몇이야? 라고 했을 때 나는 몇 cm인데? 라고 한다면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표현은 많지만 그 각각이 동일한 수치적인 조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단위가 나타내고 있는 길이라는 조건만 같을 뿐 그 단위가 갖고 있는 수치의 조건이 모두 다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간에 대화하는 주제가 달라지게 됨으로써 얘기가 통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의사소통에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막기 위해서 국제 표준으로서 지정해 놓은 길이의 표현은 이 단위를 기준으로서 표현하라고 하는 하나의 특정한 단위 문자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표준 단위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그렇다면 길이의 표준 단위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아마 눈치채신 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할 겁니다. 화면에 보시면 힌트가 나와 있어요. 길이라는 파트를 보게 된다면 특정한 조건을 기준으로 한 것을 표준 단위라고 했으니 그 표준 단위를 통해서 무언가를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표현 단위는 반복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 아마 대다수가 눈치를 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대표적으로 미터라는 단위가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미터라는 단위가 뭐가 된다? 길이의 표준 단위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